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원래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약간은 좀 닫힌 체제에 비슷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걸 좀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 따로 떨어져서 폐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체제로 같이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 오늘 본 서대문구청이나 은평구청이나 그런 모습을 아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서대문구청 뭐 국제적으로 상도 받고 너무 잘 되거든요. 은평구도 잘 되는 평생학습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도시도 이렇게 잘 되나요? 다른 평생학습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각 도시마다 얼마나 다양하게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오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거기는 악기 도서관도 만들고요. 또 모든 학생들에게 악기를 연주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유네스코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의 기구가 이제 국제 도시니까 이걸 같이 활용하는 거죠. 저는 도시마다 특성을 살려서 한다고 하면 아까 분류해준 8가지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생학습 도시에서 계속 배우면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이걸 배운 거를 또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평생학습 도시에 또 다른 역할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도 내가 이제 뭐 사회에서 이제는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이제는 없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우리 사회가 계속 그렇게 경직돼서 간다 그러면 그분들은 할 수 없이 놀고 먹어야 되고 그러면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이른바 노동인구의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국가가 운영되기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누구나 다 조금씩 일하면서 세금을 다 조금씩 내는 나라가 돼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걸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교육제도도 그러니까 평생교육이 그 연령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아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을 노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배 시민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러네요. 네, 먼저 많은 경륜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의 길이는 지혜의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무대는 우리는 정년이 됐다가 내려오는데 그 무대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내 인생의 무대는 조명이 그대로 켜 있는데 내가 그 무대를 비워놓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무슨 배우의 독백 같아요. 다시 올라가서 이제 내 인생을 그 불이 꺼지지 않은 조명을 다시 찬란하게 인생의 오후를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선배 시민들이 엄청나게 평생교육의 주역으로 활동하시고 너무 젊어지세요. 이 평생학습을 이렇게 받으려면 아직까지는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또 알아보니까 그 평생교육 참여율,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그 40% 부근에서 그 정체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게 원인은 왜일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이제 북극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들은 한 70%에서 85% 정도. 그러니까 100명의 국민이 있으면 거의 85명은 다 현재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지금 2배네요, 그냥? 43.2%로 2019년 백서에 이제 조사가 됐는데 사실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합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꼭 어디 학교 같이 딱 가서 뭔가 교육을 막 시험도 보고 이런 걸 자꾸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체크를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국민은 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맞아요. 학력이 엄청 높죠. 학교 교육의 경험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정말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학교 교육의 시험이라든지 딱딱한 교육, 죽은 책상 위의 교육에 너무 질려 있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유가 돼도 안 가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실제로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태어날 때 우리 국민은 응애하면서 공부
이러고 태어난다라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DNA가 장착돼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인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해석적 변화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네요. 미국에서 그 무렵에 굉장히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퇴임하시는 분들한테 퇴임하고 나면 어디 가서 살고 싶냐 구체적으로 적어봐라 그랬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학 캠퍼스 옆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예. 이유가 뭐 필요하다면 내 재산의 일부를 대학에 기부하고 대학에서 무슨 증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나 좀 내 마음대로 대학에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그 수업하는 것도 좀 뒤에 앉아서 같이 듣고 나 돈 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하고 싶다. 신촌을 그런 타운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게 어르신들은 저기 살고 젊은 사람들은 여기 살고 그러면 삶에서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분절이라는 신촌에 어르신들이 살면서 당신이 평생 모은 돈 뭐 절반 뭐 홍익대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은 마음대로 대학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대학에서 하는 모든 이런 활동을 자유롭게 다 참여할 수 있고 정말 노인과 아이들이 그냥 같이 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평생 교육기관은 내가 그냥 다니는 기관 이게 내 삶이라고 그렇게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근데 구청장님을 지냈으면 뭔가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드는데.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내 여러 가지 교육 자산들이 있잖아요. 지역 대학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지역 대학하고 평생 그 교육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이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열으세요, 서울대도 좀. 그렇죠. 저희도 그 평생교육원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분리된 기관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통합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정책들 이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지 평생교육 참여율이 40%가 아니라 거의 100%까지 대학 전체가 평생교육원이 그렇죠. 돼야 그렇지.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책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 단위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그렇고. 근데 정책 입안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꽤 많죠.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정말 특정한 공간에서만 하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만 하는 그런 것으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하면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은 행정안전부에서 하지만 사실 범부처에 다 행정이 있고 지자체도 다 행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부에 한정하지 않고 총괄은 하되 전 부처에 펼쳐져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총괄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사유와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좀 한정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학습 경험들이 다 분절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사람 안에서 통합되고 스님 표현하시는 대로 안에서 통섭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분절되는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힘들이 우리 안에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국가 전체의 정책, 교육 관련된 정책을 구상해 나가고 또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죠.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문해교육에서 디지털 문해교육 쪽으로 그래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해결하는 이런 쪽을 나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어서 좀 강화를 하면 그 SNS를 통해서 너무 쉽게 페이크 뉴스가 이렇게 퍼지는 맞아요. 것들이 강하거든요. 너무 그러면 강해요. 이런 거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다시 원칙의 문제, 평생학습을 하고자 하는 기본으로 또 돌아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권 교육이나 아니면 철학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어떤 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아니면
이제 SNS를 통해서 퍼지는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또 기본적인 어떤 토론 문화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바탕이 안 되면 이거 쉽게 또 되어지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래서 결국은 평생학습과 또 기본적인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통섭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통섭의 과정도 역시 필요하겠다. 이런 한계를 느낍니다. 예. 동섭이라는 단어 써서 우리 교수님께 한번. 교수님은 어떻게 우리나라 그 평생학습 생태계가 그렇게 썩 잘 구축되어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교육이 그 대학교육, 정규교육에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거나 끌려가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이 어쩌면 이 문제를 풀어내주는 역할을 혹시 해줄 수는 없을까. 지금 하여간 뭐 계속 걸리는 건 입시 문제가 너무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이게 너무 심하게 모든 걸 붙들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사실은 와해되기 시작했거든요. 뭐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지금 뭐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아름아름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 직업을 얻은 친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친구가 뭐 반드시 서울대학을 나온 친구가 아니거든요. 뭐 그야말로 이런 데서 혼자 배워가지고 미국의 그 대단한 회사의 스카우트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꼭 가야 되냐 그런 답변을 요즘 저 거침없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대학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대학 시스템이 지금 근본부터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와르륵 무너지게 놔두지 말고 평생 교육이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이렇게 네. 그 연착륙하게끔 끌어갈 수는 없을까. 내가 평생 공부할 거라고 그 개념이 바뀌고 나면 내가 기필코 서울대학을 가야만 내 인생이 풀릴 거다 하는 그 개념이 이제는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편안하게 입시도 편안하게 하고 나 뭐 어차피 7, 80명 공부할 건데 뭐 내가 한 70대에 가서 서울대학 한번 다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고. 좀 평생교육 시스템이 이 전체 시스템을 좀 이렇게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세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다른 나라 그 평생교육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 도시는 우리를 종주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유네스코가 정한 GNLC라고 하는 유네스코 학습 도시가 49개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규모의 중국이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신세계에 가까운 어떻게 이런 학습 민족이 있을까? 근데 사실은 유네스코의 소장하고 담당관이 한국에 지난번에 와서 처음에는 이름뿐이겠지. 그럼 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겠어. 근데 그때 서대문을 비롯한 모든 7개 도시들을 구석구석 가서 보면서 사회적 경제센터, 사회적 기업 이런 데서 아이부터 어른까지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자기 삶을 디자인하고 취창업을 막 준비하고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그 현장을 다 보고 나서 이분이 말을 잃었어요. 이분이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의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한국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평생교육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유네스코의 수장이 할 정도로 평생학습 도시는 정말 기가 막히게 돼갑니다. 나도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이게. 아니,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보신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실체가 있더라. 감동받았다. 제 그래서 한국은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서 멈출 수는 없고 그렇죠. 저희 갈 길은 아직도 굉장히 먼데요. 핀란드 같은 데는 국시가 joy of learning,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공부를 진짜 즐거워서 우리는 좋아서 배움의 하는 고통인데. 그 문화가 우리한테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러네요. 네. 우리 나라가 평생교육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또 핀란드 같은 다른 나라에 또 비교해보면 비교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갈 길이 멀다. 네.
향후 좀 더 나은 평생교육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윤여각 원장님,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삶의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확인하고 이렇게도 모색해보고 저렇게도 모색해보는 그 과정에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에 가는 거고 학교가 만약에 충분한 것을 주지 않으면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시설을 활용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학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은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 넘나드는 것이 굉장히 유연하게 열린 체제로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다 그런 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평생학습이라는 게 학교 교육 끝나고 나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배움 그 자체가 다 평생학습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하려면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또는 뭐 그 현장에서 평생학습자로서 어떻게 뭘 가르쳐야 되고 뭘 배워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뭔가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식의 전환을 좀 위해서. 네. 저희는 지금 교과 과정이라는 걸 이제 교육부가 정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좀 깊은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다 배울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줄을 세우기 위해서 하여간 과목이라는 걸 다 모두가 들어야 되는 과목을 정해놓고 누가 그걸 준비를 제일 잘했느냐를 해서 이제 순번을 매기고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평생 배울 거면 그 배움의 능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정도까지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닐까? 인생이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매일같이 시험 보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시간 투자하면 누구는 하루 투자하고 누구는 일주일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니까 배울 수 있는 능력 그거까지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고등학교까지는 그 정도까지만 가르치는 그 교과 과정을 좀 만들어주면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 좀 편안하게 고등학교까지는 좀 대충 놀면서 편하게 좀 다니게 하고 진짜 공부해야 되는 대학 때부터는 좀 빡세게 공부하는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 자꾸 합니다. 최수정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평생학습 시대에 우리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느덧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과정 내지는 교육의 시대에서 학습 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사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교육 관점에서만 모든 걸 보거든요. 모든 예산 또 인적 자원, 시스템 전부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걸 학습 사회로 이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평생학습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평생학습 도시들이나 아니면 평생학습에 대한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또 시민과 함께 이런 것을 좀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교육의 어떤 한계 문제를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학습된 시민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바꾸자고 목소리 내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지는 사회, 그게 사회 변화인데 이런 것까지 되어진다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는 평생교육을 얘기하면서 가장 큰 주제로 잠재력의 빗장을 이제 열어라. Unlocking the potential. 너무 많은 잠재력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걸 다 지금 빗장을 채워놓고 책상 위에다 가둬둔 이 아이들 상자 밖으로 날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이제 무한의 상상력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교육의 전면적인 새판짜기와 뉴노멀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최재천 교수님께서 하셨던 코로나 사피엔스 그 가장 큰 특징은 저는
호모 루덴스의 귀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가 태어날 때는 나름대로의 고유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적성이라고 하든 소질이라고 하든 그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그게 자기 일로 직업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그 경로에 따라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정말 기성세대 정책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 대학생들, 지금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마도 직업을 한 대여섯 번, 많으면 7, 8번 갈아탈 거다라는 게 예측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손에 쥐어주는 건 첫 직장 얻는 거 겨우 쥐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첫 직장에서 대개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이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 아이가 100세까지 사려면 한 5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준비를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얻고 이제는 직장 교육,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평생학습의 분야다 하는 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대학이 하던 그 뭐 그런 영역을 이제는 평생 누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대학이 다 이걸 맡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거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들으면서 나온 결론은 정말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평생 학습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삶은 삶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배움의 기회는 미래를 만들어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비단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역사회 곳곳에 배움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를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학습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습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습하면서 살아가죠.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 어떤 것일까? 평생 학습의 목표가 돼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이 결합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미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